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침 일찍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재활용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젯밤 벽 너머로 들려온 이웃집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희 옆집에는 박춘자 할머니가 혼자 사십니다. 올해 83이신데 남편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년째인데 그동안 할머니는 늘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어도 늘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복도에서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한여름도 아닌데 겨울 파카를 입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파카 안에 달랑 얇은 잠옷만 입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머니 날씨가 쌀쌀한데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제 말에 할머니는 당황한 듯 파카 지퍼를 올리며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산책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던 할머니의 하얀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재활용장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서서 누군가 버린 빵 봉지를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세요? 제가 위에 반찬 좀 많이 했는데 좀 나눠드릴까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할머니는 빵 봉지를 황급히 뒤로 숨기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뭘 버렸나 보려고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실수로 반지를 버렸거든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젊은 남자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아들이려니 했는데 그 남자가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현관밖까지 나와 90도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인사할 리가 없잖아요.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올 때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왔다가 갈 때는 그 가방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어느 날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슬쩍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자 할머니 댁에 자주 오시네요. 아드님이세요? 그 남자는 쟤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 싸늘한 눈빛과 거만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남자는 할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2주 전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트가 오래되어 방음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연금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게 병원비도 내야 하고 병원비고 약값이고 제가 다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현금으로 빼서 어디다 쓰신 거냐고요. 치매 오셨어요? 제가 관리 안 해드리면 할머니 재산 다 날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마치 할머니를 윽박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해지하세요. 제가 더 좋은 상품으로 옮겨드릴게요. 이자가 2배는 더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명분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 밖에서 흐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쇠를 안에 두고 나와서. 경비실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시퍼런 멍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멍이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잡은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할머니도 제가 끓여드린 된장국을 보시고는 결국 수저를 드셨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끼니는 제대로 챙겨 드세요? 그럼요. 매일 잘 먹죠.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꼭 붙잡고 계신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할머니, 자주 오시는 그 젊은 남자분은 누구세요? 정말 아드님이 맞으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큰아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재산관리사라고 하던가.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직접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보낸다고. 처음엔 친절했어요. 병원도 데려다주고 장도 받아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도장도요. 처음엔 편하게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용돈도 안 줘요. 병원 가야 한다고 하면 꾀병 부린다고 하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이 상황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화했죠. 근데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제 통화 내용까지 아들한테 다 보고 하나 봐요. 내가 불평했다고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는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였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할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 사람이 다음에 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알면 큰일 나요. 아들한테 잃을 거고 그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데.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제 휴대폰 녹음 기능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간 척하고 있을게요. 그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저는 옆에서 몰래 녹음할게요. 어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3일 후 드디어 그 남자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할머니가 약속대로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지금 왔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과일 좀 나눠 먹으려고 왔어요.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할머니의 도장과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계셨네요. 제가 방해했나요? 제가 일부러 밝게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요. 저는 할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지금 중요한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오시죠.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 재산관리사님이시군요. 요즘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많다던데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시니 다행이네요. 혹시 자격증 같은 거 있으세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제가 할머니 아들한테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어요. 저는 태연하게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던데 재산 관리하시는 분이 생활비 관리도 해주시나요? 어르신 복지가 우선 아닌가요? 그 순간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할머니가 얼마를 쓰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김 실장님,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는데. 남자는 할머니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에 50만 원 드렸잖아요. 벌써 다 쓰셨어요.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50만 원이라뇨?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50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10만 원만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언제 10만 원만 드렸다는 거예요? 50만 원 드렸잖아요. 치매 오셨어요? 아들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요양원 가실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다 녹음했습니다. 당장 할머니 놓으세요. 안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할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큰 사업하는지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협박이 제 녹음 파일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래요. 그럼 할머니 아들분한테 직접 연락해보죠. 미국에 계시다면서요. 제가 국제전화 걸어서 이 상황 다 말씀드리고 녹음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정말 아들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막아섰어요. 통장이랑 도장 놓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가지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도 신고하고요. 남자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통장과 도장을 테이블에 던지고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김 실장이라는 남자는 할머니 아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아들을 사칭해서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이미 여러 명의 독거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진짜 아들은 미국이 아니라 부산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교묘하게 할머니의 휴대폰을 조작해서 아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그동안 빼돌린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시키고 매달 나오는 연금을 빼돌리고 심지어 할머니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사용했더군요. 다행히 빠른 신고 덕분에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이미 써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의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4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만 하고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어도 그저 나이 드셔서 그런 줄로만 안 것을 후회한다고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가난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무관심과 고립이라는 것을.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박춘자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2번씩 꼭 올라와서 어머니를 뵙고 생활비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 관리도 할머니가 직접 하시되 큰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과 상의하기로 했대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전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셨더라고요. 영순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었으면 난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웃 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요. 우리가 이 나이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들었어요. 그 김 실장이라는 사기꾼이 여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답니다. 전문적으로 독거노인만 노린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동사무소나 복지관 직원을 사칭해서 처음 접근했대요. 독거노인 명단을 불법으로 입수해서 표적을 정하고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 신뢰를 쌓은 다음 서서히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범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한 가지 씁쓸했던 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재산을 처분하고 심지어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피부치라는 이유로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으로 참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저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손수 뜬 수세미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수세미를 뜨시는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을지 알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웃으로 지내요. 그때 할머니가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영순 씨 같은 이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사실 저도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언제 저도 박 할머니처럼 될지 모르는 처지죠. 그래서 더 절실히 느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대상 범죄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해요. 보이스피싱, 건강식품 사기, 요양원 학대, 재산 갈취.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진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범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고립감,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제가 박춘자 할머니를 도운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웃의 이상한 낌새를 눈여겨보고 용기를 내어 개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신고로 많은 피해자를 구했다면서요. 사실 좀 쑥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상까지 받는다니. 하지만 상담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 그게 진짜 복지거든요. 국가가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웃의 따뜻한 관심만 못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각자 도생에 익숙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요.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는 더더욱 이웃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춘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시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은 손자 자랑도 하신답니다. 그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면 불과 몇 달 전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요즘 저는 우리 아파트 어르신들한테 특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금융사기 예방법, 보이스피싱 대처법 같은 것들이죠. 박 할머니도 함께 나서주십니다. 처음엔 에이 나는 안 속아 하시던 어르신들도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드신대요.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해서는 다들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육 이후로 수상한 전화를 받고 바로 신고하신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박춘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갑자기 야위어가는 모습, 예전과 달리 초라해진 차림새, 두려워하는 눈빛.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박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순 씨, 내가 만약 그때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으면 아마 지금쯤. 말끝을 흐리시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고요. 오늘도 저는 복도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가방 안에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고기도 한 팩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들네가 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불고기 해줄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순 씨도 저녁 같이 먹어요. 저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마음은 이미 따뜻해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